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4번. 도형의 이동을 보시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 일단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평행이동부터 보자.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야? 모양이나 크기를 변하지 않고 위치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라고 하는 위치만 이동한 걸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의 평행이동은요.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엔 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좌표를 x, y라고 하는 좌표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좌표는 그냥 더해 주면 되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저기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예, 그건 넘어가고요. 그 점의 평행이동 말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때요? 도형에서의 평행이동은 어때요? x값을 치면서 도형의 방정식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fx가 뭐라고요? fx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에 대한? x에 대한 f라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x, y는 뭐예요? x와 y라는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하여 f라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식을 fxy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뭐야? 뒤에 는영이 붙으면 뭐가 되고 문자와 등식이 있으니까 방정식이 되고 얘가 크다, 뭐 작다 이런 게 붙으면 뭐가 되고 부등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y 함수는 뭐 일단 제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되더라?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x자리 대신에 x가 들어갈 그곳에 x 마이너스 a를 y가 들어갈 자리에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게 되는 거더라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깐 끊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증명은 이미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실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언급을 하긴 해요. 그 좌표 평면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런 거에 대한 가벼운 언급은 합니다.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증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에서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하게 되고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뒤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3학년 1학기 과정 2차 함수에서 나올 때 y는 x제곱이라고 ax제곱,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x 뒤에다가 갖다 붙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왜요? 일단 그냥 외워.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라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실제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걸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과정을 설명할 때 무조건 이거부터 도형의 평행이동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긴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제일 가장 익숙한 이차 함수에 대한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얘를 F라는 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요쯤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얘를 새로운 식으로 잡을게요. g, x, y는 0. 근데 요 위에 있는 점을요, xy 하면은 좀 x, y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를 x', y'이라고 새롭게 잡겠습니다. 요 점에, 그럼 요 위치에 있는, 요 그림, 요 위치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요 점, 딱 그 같은 위치인데 모양만, 위치만 바뀐 이 점의 위치를 x', y'이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값이기 때문에 식으로 적어보시면 x에다가 a를 더한 값이 x'이 됩니다. 그리고 y에다가 b를 더한 값이 y'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g라고 하는 규칙, g라는 식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f라는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g라고 우리는 x', y'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랑 뭐 사이의 관계식밖에 없는 거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x 대신에 x'을 이용한다면 그리고 y 대신에 y'을 이용한다면 x'과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겠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x 자리에 뭘 집어넣고 x'-a를 집어넣고 y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y'-b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f x'-a, y'-b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찾던 무엇이다? 요 g, x', y', x'과 y' 사이의 관계식이 될 것이다 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요 그래프 위의 점을 x, y라고 잡았어요. 요 그래프 위의 점을 x', y'이라고 잡았습니다. 임의의 좌표예요. 그럼 x' 대신에 x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x'도 임의의 그냥 p라는 점이니까. 그죠? 요 점을 p라고 한다면,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그 q라는 점에다가 x, y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x가 들어가 있던 그 모든 자리에 x를 빼고 x-a를 대입한다거나 y에 있는 모든 자리에 y를 빼고 y-b를 대입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교과과정 바뀌네요. 저기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 71페이지 가장 밑에 어드바이스 3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표축의 평행이동이라는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냐 라고 하면 얘는 이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X축을 가로축, Y축을 세로축이라고 선 긋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를 원형축, 여기를 뭐 이게 체한축 해도 돼요, 안 돼요? Why not?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축을 A축, 여기 있는 요 축을 B축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는 여기 Y를 넣고 여기다 X를 넣을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이 가로축의 이름은 X축이 아니에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를 가냐면 여기에 X 플러스 3이랑 Y 더하기 1이라는 축이 있다고 생각해봐. 가능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그냥 처음에 X축, Y축이라고 할게요. X축, Y축이라고 할 때 여기 X축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뭐 예를 들어 2,1이라고 합시다. 여기 요 좌표는 2고요. 여기 요 좌표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근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점 말고 도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도형 위에 있는 그림을요. 그 축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가 X 플러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건 얘의 실질적인 좌표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좌표 y 플러스 2라는 값이 1이 된다라는 거는 y에다 실질적으로 얼마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여기 있는 이런 노란 그래프를 똑같이 그렸을 때 이렇게 x 플러스 3, y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를 바꿔보신다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된다고요? 여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x에 대하여 y에 대하여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2,1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 거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뭐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애도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축 방향으로 축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가로축은 다 X라고 하고, 세로축은 다 Y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얘를 Y축이라는 거 대신에 FX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fx의 값들이 나오는 결과값들을 세로값들이 받아준다라고 해서 fx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뒤에 나오는 합성함수들 같은 경우도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로축을 뭐라고 놓으면 fx축이라고 나오면 세로축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gfx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기 나름이라고요. 거기 축이라고 하는 거의 이름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축이라도 상관은 없죠. 문제 푸는 데서는 상관이 없긴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라라고 하면은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4-1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점 5,1을 1,5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그러면 P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5,1이라고 하는 애를 1,5로 바꾼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x, y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x-4, y 플러스 4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요때 요 값이 뭐가 되면 원점이 된다면 x값, y값의 좌표는 뭐가 되더라? 4, 4가 되더라. 1번 끝. 4-1번이었어요. 그럼 2번. 2번도 똑같이 어떻게 보라고요? 원점을 점 1,2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그럼 어떤 평행이동이 있는데 그 평행이동은 뭐 어떤 뭐래? 원점을 1,2로 바꾼대요. 즉, x, y라고 하는 애를 x 더하기 1, y 더하기 1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이 3,1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동될 때 L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원점을 평행이동을 위하여. 예.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그럼 L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하는 직선은 Y는 AX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3,1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동될 때.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Y-2는 A 곱하기 X-1 이렇게 식에 들어갈 땐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3,1을 지난대요. 3대 2A 네, 1 마이너스 1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다면 따라서 이 식은 아이고 답은 뭐가 되더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되더라. 끝.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아까 t라고 했었잖아요. t라고 하는 애를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식은 저기 뭐야? 어떠한 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이 위에랑 아래랑은 같은 식입니다. 점으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 도형으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문제에서 나올 때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짠.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인 축들에 대한 대칭이동. 두 번째는 점대칭, 세 번째가 선대칭. 대칭이동. 기본적으로 메인 축, 주된 축이라고 하는 애는 누가 있니? X축, Y축, 그리고 X축, Y축 동시에를 다른 말로 원점 대칭. 그 다음 Y는 X. 그리고 잘은 안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X. 얘는 그냥 참고 정도.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을 한번 확인할 때 P점을 X, Y라고 할 때 얘를 뭔 대칭? 처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축 대칭 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P1이라고 할게요. P1은 그러면 Y 부호의 반대로 바뀌죠. Y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다음 두 번째. 그럼 만약에 Y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요? 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뀔 겁니다. 다음
만약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바뀐다? 둘 다 부호만 거꾸로 바뀔 것이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리고 네 번째, 얘가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로 제일 많이 쓰죠. 누구?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뭐가 된다? y, x. 무슨 뜻이야? 아, 그냥 얘는 상관없죠. 자, 그러면 점 대칭 말고, 점의 대칭 이동 말고, 도형은요? 도형도 똑같아요. 자, 점의 대칭 이동 말고요. 도형으로 바꿔서 보면, f, x, y는 0이라고 하는 애를, 저 x축 대칭하면 뭐가 돼요? f, x, 마이너스 y는 0. 즉, 모든 식에 들어가 있는 y에다가 y를 빼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럼 y축 대칭은요. x부 반대 마이너스 x, y는 0 똑같아요. 원점 대칭은요. 둘 다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그럼 y는 x 대칭은요. f, y, x는 0. 이게 뭔 얘기야? x가 들어있던 자리에는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는 x를 집어넣어주면 y는 x 대칭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73, 74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굳이 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안 하냐면요.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야. 공부 개정 때니까 언제냐. 제일 마지막에 17년도? 18년도? 까지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하는 애를 교과서에서도 다뤘었거든요. 근데요, 굳이? 라고 하면서 얘가 빠졌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부호도 바뀌고 순서도 반대로 바뀐다 이런 건데요. 얘를 갖다가 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어드바이스 3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또는 직선 x는 a, y는 b,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이제 다른 버전인데요. 다른 걸로 볼게요. 점 대칭과 선 대칭이요. 뭐 예를 들어 x는 a 대칭 또는 y는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 예를 들어 P라고 하는 점이 x, y 점 대칭이라고 할 때 이 점을 x는 a 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 직선이거든요. 이 둘은 직선이잖아요. 자,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건 바꿔 물어볼게요. 얘를 이 두 점은 뭔 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의 특징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너무 먼 옛날에 배웠죠? 초등학교 5학년 단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5단원인가 4단원인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학년 2학기 건가 그래서 1학기 건가 그래서 합동과 대칭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어떤 도형이 어떤 도형과 합동이냐라고 할 때 초등학교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뒤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도형을 이제 합동이라 한다. 그러면서 포개어지는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대응점, 포개어지는 변 사이의 관계를 대응변, 포개어지는 각 사이의 관계를 대응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대칭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요. 선대칭이라고 하는 도형은 뭐예요?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이라고 하면서 얘네 둘 사이에도 무슨 점? 대응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선대칭 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를 대칭축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대칭축이라고 하거든요.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은 대칭축으로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x는 a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면 y 값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p점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q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까? 몰라. 그럼 뭐랄까? m, y라고 합시다. 뭔 특징이 있다고?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온다고요. 수직, 그러니까 이등분점. 이게 중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m 값은 뭐라고? 2a-x예요. 뭐라고요? 얘를 왜? 얘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2a-x, y요. 얘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가 나오니까요. 하잖아. 그지? x좌표 더하면 2a, 반으로 나누면 a, 중점 되는 거 맞잖아. 제 표정 왜 저래? 왜 정신 나갔어? 돌아와. 다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비대칭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뭐 r좌표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될까? x, 2b-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last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요? last는 아닌데. 2b-x, 2b-y. 정확합니다. 예. 뭐라고요? 저기 요 p, x, y라고 하는 애를 똑같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s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2a-x, 2b-y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된다고요. 식도 똑같아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대칭 이동은 점이나 식이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규칙이. 그래서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2a-x, 2b-y를 대입하시면 점 대칭은 끝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선대칭 도형의 특징. 뭐라고? 정점을 연결한, 그러니까 어떤 대응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을 대칭축이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어떤 도형을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디 나오니? 필수 예제 5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방금 전에 했던 그 규칙이 필요해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선대칭 도형이라고요.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라고? 대응점을 연결했을 때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에 대하여 선분은 대칭축과
대칭축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등 붙는다거든요. 그럼 뭘 쓸 거라고요? 수직이다를 쓸 거. 첫 번째 수직이다를 쓸 거라고요. 두 번째 뭘 쓸 거라고요? 중점이 저 대칭축 위에 있다 라고 풀 거예요. 딱 요 두 가지 조건. 이 성질,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튀어나올 수 있고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겁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특수한 축에 평행한 애들에 대한 대칭이동. 그리고 점대칭이동. 마지막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까지 관계식을 보여드렸고요. 하나씩 아까 평행이동 했으니까 대칭이동 하나씩 좀 보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응. 응? 응. 그 보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림을 다 그리셔야죠. 자, 필수에서 2번은 그럼 한번 이거 진짜 슬슬 지우겠습니다. 그냥 지울게요. 뒤에 다 지워도 되는데 어쨌든. 자, 필수에서 2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면 지금 1번의 규칙은 뭐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마이너스 2 아니야. 그 Y 옆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2만큼 평행이동이 맞아. 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2번. 그럼 저 EFX라는 거의 뜻은 뭐게? 식의 값은 누가 받아가요? Y가 받아가죠. 그러면 그 Y가 받아가는 애들이 두 배로 변화시킨다는 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 위아래로 늘 쿤다는 얘기예요. 몇 배만큼? 두 배만큼. 원래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고 2가 나오게 되고 2가 나와야 되는데 하면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여기 딱 정확하게 두 배만큼 이렇게 늘큰다고요. 그러니까 늘린다고요. 알아들었으면서 못 알아들은 거 아니면서. 자, 그러면 3번 y는 f-x. 자, f-x.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이건 뭔 대칭? y축 대칭이죠. 그럼 4번 y는 마이너스 f-x. 아, 그럼 둘 다 보호받는 되구나. 뭔 대칭? 원점 대칭.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너 나랑 눈 5번 맞췄잖아. 내가 5번 동안 아무 말 안 했잖아. 너도 알잖아, 지금. 그래서 모범답안 같은 거 보시면 0부터 2까지 구간만 따로 잘라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실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칭 이동할 때는요, 무조건 도형을 대칭 이동할 때,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나 대칭 이동할 때나 상관없이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 게 그나마 간단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포물선이 있어.
이 포물선을 여기서 이만큼으로 이동하고자 해. 그러면 식이 전개되어 있었다 치면 예를 들어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을 x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칙상 뭐도 가능하냐면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3을 집어넣고 x가 들어갈 자리에 x-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갈 자리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평행이동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우리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에 제가 얘기했었죠. 표준형이 뭐다? 두 가지를 나타내는 애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뭐와 뭐? 위치와 모양. 그건 기본형. 원점을 나타내는 기본형. 그거 말고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를 나타내는 거다.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 표준형이라고 한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거 속됐는데?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거 기울기 모양 y축 y절편 위치 그러니까 얘는 표준형.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표준형 바꾸고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모양 a 위치 p, q 위치와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얘는 표준형.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위치와 모양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바꾸는 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얘도 되는 거 알았어. 알겠는데 얘를 만약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4로 바꾼다면 뭐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1,4 a는 얼마? 1이죠. 근데 얘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얼마가 될 것이고 4,3을 지나고 a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를 식으로 바꾸시면 x-4의 제곱 더하기 3일 거다. 얘가 편해, 얘가 편해. 저는 이걸 포장이사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포장해서 뭐만 남겨놓고 위치, 모양 요것만 남겨놓고 포장한 다음에 이사해서 다시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도 어때? 원도 그러면 어떤 애가 표준형이야? 뭐와 뭐를 나타내는 애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원에서의 위치는 어떤 애를 기준으로? 중심좌표. 그 다음에 모양은 누구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기준으로. 그럼 뭐랑 뭐만 알면 되겠다.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이제 필수 예제 3번, 4-3번 한번 봐봐봐. 4-3번 문제를 한번 가서 보는 거야. 지금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21은 0이라고 되어 있거든. 뭘 해도 된다고? 일단 1번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1번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뭐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21은 0이라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더하기 21은 0이 나옵니다. 뭐 속도 차이 크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거든요. 이 정도는 전 이 정도 속도로 할 수 있긴 해요. 이 상태에서 그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똑같이 뭐가 바뀌어서 y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인데 선생님 왜 y 더하기 3이라고 쓰나요? 걔나 제곱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대칭 같은 경우에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는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그럼 속도를 조금만 올려봅시다. Y축 대칭.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X부호만 반대로 바뀌는데, 어차피 제곱은 부호가 안 바뀌어요. 제곱은 방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부호가 안 바뀌더라고요. 자, 3번. 원점 대칭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예. 딱히 문제 없이 가능하네요. 1번, 2번, 3번은요? 4번. 4번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4번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4번. Y는 X 대칭. 뭐야? 바꾸면은, 그쵸. 뭐,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X 더하기 21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조금 안 이쁘니까 마무리해서 예, 순서만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되네요. 근데 5번은요? 5번이 문제예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7은 0. 아우, 야, 갑자기 복잡한 애에다가 이런 일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잠 깼으면 앉아. 안 깼으면 서 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포장을 안 하고 하나하나 나르는 게 편할까? 포장해서 옮기는 게 편할까? 포장해서 옮기는 게 훨씬 편하죠. 이런 경우에. 표준형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왜요? 표준형을 찾으면 뭐만 구하면 돼요? 점만 이동하면 돼요. 그 기준이 되는 중심 좌표만 대칭 이동을 하고 그 상태에서 예, 식을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통으로 바꾼다? 와우. 일단 안 풀어졌어. 일단 첫 번째 방금 전에 제가 구한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바꾸게 되면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고 중심 좌표는 4,3이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됐나? 이더라 라는 거 하나 확인한 상태로 이제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을 한 점을 뭐라고 잡을래? 뭐 A, B라고 잡을까? 대칭 이동을 해놓은 상태의 점을 A,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뭘 지나 뭐가? 수직이다.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거 기울기 얼마? 2분의 1. 2분의 1. 자, 2분의 1 곱하기 기울기 얼마? A-4분의 B-3. 이 마이너스 1이다. 식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 식, 뭐가? 2등분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누가? 저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더하기 3이라는 애가 X 더하기 2Y-7 위에 있더라. 를 대입하면 2분의 A 더하기 4 빼기 2배 2분의 B 더하기 3 더하기 7은 0 이렇게 식을 하나 적었고 두 번째 조금만 정리해서 이쁘게 적어봅시다. 2A 마이너스 2A 2A 더하기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11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1번식 2번식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A, B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네, 정리해볼까요? A 더하기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 더하기 14는 0. 0면에 2배 하고 그러면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 2A 더하기 B가 11 2배 5A가 22 10 A는 2고요 B는 4 7이에요 그래서 몇 콤마 몇이 됐다고? 2 콤마 7이 됐다고 반지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풀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네,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그 풀이 보실 수 있겠죠? 있죠? 그죠? 그래서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될 때는 뭘 해서 포장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시는 게 디폴트. 그게 그나마 제일 간단한 방법이더라. 같은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4번. 4번은 어때? 좌표 평면 위에 점 5,5가 있는데 y는 2x 위의 점과 x축 위의 점을 잡아서 PQ, QR, RP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한대. 어마어마하지? 일단 하나 물어볼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 아, 나 좀 자꾸 헷갈려.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언제나 AB라고 하는 선분보다는 크거나 같다. 선분의 길이와 선분의 길이는 P가 임의의 점이라고 한다면 이 A, B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선분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즉, 이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돼요. 그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뭐보다? 얘의 최소값을 최대 최소를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뭐 하시면 돼요? 또 AB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최소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2차 함수에 2차 식의 최대 최소로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건 어때? 최소 값이 되는 최소가 되는 P의 값은 A 점 A와 B의 평균값입니다. 예를 들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랑 a, b, c, d 그래서 x-c의 제곱 더하기 y-d의 제곱을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bc, 2cx 이렇게 나오거든요. x만 따지면.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곱하기 a 더하기 cx가 돼요.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절반이니까 얼마?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이 x의 값이 돼요. 최소가 될 때니까. 그럼 y도 똑같이 2분의 b 더하기 d가 되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 최소가 되는 P의 값은 그럼 뭐예요? 얘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왜? ABC 좌표의 평균값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1단원에서 했죠? 나랑 했죠? 기억나죠? 기억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한번 봐봐. PQQRRP다? 1차식으로 돼 있어. 아, 그럼 얘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선분을 찾아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통해서 선분을 만들어지려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4-4번에 꺾여야 돼. 꺾여야 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좌한장 하고 그리면 여기 자 y는 EX 여기 X축 라고 할 때 5,5라고 하는 5,5라고 하는 P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요 위의 점 Q 좌표와 X축 위의 점 R을 잡아서 뭘 만들래?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축을 일단 X축에 대하여 한번 대칭 왜? 참키를 왜? 그러면 저의 한 직선을 요 직선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요 P라는 점을 X축을 지난다,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P'이라고 할게요. P1이라고 할게요. P1의 좌표인 5,-5를 지나도록. 또 얘랑 평행한 자, 여길 거예요. 여기 평행한 요런 애를 만들면 여기 요 점의 좌표를 P2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P1과 P2를 짠 하고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요 점을 M이라고 한다면 QP2M과 QPM은 서로 무슨 합동? 요 삼각형 두 개는 무슨 합동? SAS 합동. S, A, S 합동이 돼요. 그러니까 P2Q랑 PQ랑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퉁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요 삼각형 두 개가 보일 텐데, 응? 요 삼각형 두 개가 보일 텐데 PR과 깜짝이야. PR과 P1R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결국엔 여기 요 점을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결국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 구하는 거라고? P1, P2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선분으로 만들어주자고. 그럼 P1, P2의 좌표는 어떻게 해? 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1,7인가요? 왜요? 저게 마이너스 2분의 저의 M의 좌표가 마이너스 2, M의 좌표가 3,6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왜? 저게 3,6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림상으로요? 어떻게 구했어요? 일단 자, 파이. y는 ex의 수직인 자, P2의 좌표를 뭐라고 놓고 A, B라고 놓고 뭐가 P의 좌표가 5,5라면
첫 번째 a-5분의 b-5는 얼마더라?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오케이, 첫 번째 거 하나 끝. 그럼 두 번째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5가 2 빼고 갈게요. 뭐더라? 2b 더하기 10이더라. 두 배 했어요. 두 번째 식 끝. 얘네 둘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연립한 결과값이 1,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점은 좀 익숙해진다? 점이 좀 익숙해진다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가보자.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 어려울 건 없는데요.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규칙은 똑같아요. 선대칭 도형은 수직이다? 중점이 직선을 지난다. 대칭축을 지난다. 그럼 4-5번. 원래 어떤 직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원래 걔는 축이고 문제 똑바로 안 봐? 네, 4-5번. X 더하기 3y 그때 굳이 그렇게 있어야 돼 지금? 대칭축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입니다. 원래 있던 그 직선 첫 번째 1번 직선 L은 뭔데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직선은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하는 애가 생겼을 때 이 L과 M이 대칭축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되도록 식을 세워보시면 어떤 식으로 세울까요? 점을 이용합니다. 축에 이 위에 있는 점을요. x, y라고 놓는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을래? 아, 새롭게 구할 자취를 x, y라고 할게요. 우리 이전에 쓰던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받아 먹으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식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a 더하기 3b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요. 오케이. 그 다음 아까랑 똑같아요. 뭐야? 기울기.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는 기울기 수직이다. 2분의 1이죠? 얼마? 마이너스 2라. 다음 세 번째 중점이 저기 뭐야 중점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더하기 b가 쟤를 축 위에 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뭔 식이 만들어집니까? y 마이너스 b는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라고 하는 식 하나와 쟤를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2등 뭐 2y 이렇게까지만 그냥 오른쪽 왼쪽 지금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나눠서만 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 2y는 x 플러스 2에다가 이걸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2분의 x 플러스 a 더하기 2는 y 더하기 b 나와요. 까지만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와 뭐에 대한 식입니까? x와 y에 대한 식입니다. 그럼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구해주시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버릴까요? 그냥. 왜요?
그래, 그럼 더 해보자. 그럼 뭔데? 2y는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a 더하기 2요. 그 다음 뭐해? a로 정리하세요. 별로 쉽게 편하진 않네요. 자, a로 정리하세요. a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a는 5a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제 뭘 쓰면 되고, a라는 것 대신에 5분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를 쓰면 요식 여기다가 하나 해결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b로 정리해 볼까? a를 지우자. a를 지워봅시다. 여기다가 몇 배에서? 4배. 4y 더하기 4b는 2x 플러스 2a 플러스 8과 y-b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a 삭제해야 되니까 짠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입니다. 뭐 부호야 맘대로 빼도 되고 예.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 4x 그치 5b는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8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b 대신에 5분의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을 대입하시면 xy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예. 예. 임의의 점과 임의의 점 사이의 관계가 수직이고 이등분된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그 식, a, b에 대한 식을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최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네. 저기 심지어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지 같겠지만 79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그 노트 위에 똑같은 식 나와 있습니다. 그죠? 노트 위에 그 3, 4를 xy에 대하여 연립하여 풀면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똑같은 식입니다. 4-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번호 찍고 갈게요. 2468입니다. 응, 2468입니다. 연습 문제 2468입니다. 다음 쌤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5번부터 472번까지 70문제네요. 그래도 절반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콜수만 풉시다. 센에 대해서 405번부터 몇 번까지? 471번까지 71번까지 홀수만 푸세요. 좀 공부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몇 번? 계백문 몇 번? 8, 9, 12 세 번 이상 써보세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촬영 여기까지.